우리 존경하는 서승환 장관님, 그리고 국토교통부관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년 반 넘도록 우리 장관님과 또 국토부 관계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도표는 지난 25년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지표입니다. 이 표가 대단히 단순하게 보이겠지만은 수많은 정치 이론과 경제 철학이 반영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된 그런 도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90년대를 정점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20년 내내 부동산 시장이 진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가난하더라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저소득 미국 국민들에게 그 상품을 팔았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빌려줘. 수입이 없어도 빌려줘. 무제한으로 서브프라임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80년대 20%에 달하는 금리를 제로금리라는 개념으로 엄청 낮춰서 저금리 체제를 계속 유지를 했고, 거기에다가 소위 퀀티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라 해서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채권을 매입을 해서 미국 시장에 엄청난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정점일 때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전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 수입이 없는 수많은 빚을 내서 집 산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지금 저 도표에서 보시는 요 빨간 부분, 요 부분이 사실상 주택시장의 거품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저런 식으로 피크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와 AIG가 파산했을 때 미국의 200만 가구가 자기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토탈 로스가 7조 달러입니다. 7천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 국가와 공기업부채 다 합해서 1000조, 20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과 무모한 파생상품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은 아직도 그 피해를 극복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20%가 5분의 1이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가장 사악한 금융기관들의 폰지 스타일 탈취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택 가격 인덱스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이고 하나는 전국 6대 도시 그래프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국가가 주택시장을 관리를 한다면 어느 그래프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이고 미국이고 주택시장에 거품이 생겨서 침체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 정책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택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저금리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양적 완화 제도는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택 거품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많겠지만, 자, 지금 얼마 전 정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정고점 대비 18%에서 21% 떨어졌다고 이야기한 걸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반드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주택 정책을 지난 1년 반 동안 해고해 보면은 작년 4월 1일 때 매매가 안 돼 가지고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주택 정책을 발표했죠. 그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네, 거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날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전세, 월세 주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야기됐죠. 네, 그렇죠. 그 제도는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사실상 폐기됐죠.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과세, 그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그러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혜택이 좀 돌아갔습니까? 6개월 동안? 그게 아직 그 조특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금년도 9월 달에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발표가 됐는데 실질상으로 지금 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 서울의 경우는 집값이 높습니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고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스티무러스 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정책은 뒤집어 보면은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저희가 그 인위적으로 그 주택시장의 거품을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저희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표가 거래를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그 믿음이 있어야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조처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국토교통부의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나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집급증을 덜어드린다는 건데 실질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보고요. 전월세 문제라든지 또 빚내서 집을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네, 맞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정부로서는 거의 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사실 그대로 사실상 정책 수단이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혹은 소비자가 선택에 오판을 일으키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그 거래 활성화 쪽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이고 주거복지 관련을 해서도 저희가 그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 상승률이 그 걱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근처에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수준에 비해서 금년 수준은 상당히 많이 낮고 월세 가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의 그 소위 그 웰페어를 나타내는 지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감안을 해보면은 그 임차인들의 전체적인 웰페어 수준은 그 생각과 같이 그렇게 굉장히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 주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주택 바우처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그 지금 임차인들의 회포생 수준은 증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